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공주에서 그림 그리는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이 7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난 날이었더라고요. 네, 칠석제도 지내는 것 같았고 그렇지만 음력으로 따져서 사실은 몰랐었어요. 음, 오늘은 조금 이른 시간에 읽게 되었어요. 10시 20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뜻밖의 위로 박정은님의 글 그림 이봄 출판사.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에 어색함이 사라진다.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자꾸 생각난다.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 함께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이 늘어난다. 몸을 가까이 하여 그 온기를, 무게를, 감촉을 느끼고 싶어진다. 작은 일에 행복해서 웃기도 하고 슬퍼하며 울기도 한다. 사소한 행동의 변화나 말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한다.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라지고 떨어져 있으면 시간이 느려진다.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누리기보다는 알려주고 함께하고 싶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편안하다. 너의 배려. 핀란드에서는 누군가 길에 스카프나 장갑이나 모자 등을 떨어뜨리면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근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걸어둔다고 한다. 그 글을 읽고는 북유럽 사람들은 참 정직하고 다정하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나무에 다소곳이 걸려있는 무지개색 목도리를 발견했다. 아이의 것이 분명한. 그리고 빨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아 깨끗해 보이는 목도리였다. 아이는 집에 거의 다다라서야 소중히 여기던 색이 예쁜 목도리를 잃어버린 것을 깨달을 것이다. 큰 절망을 느끼며 걸어왔던 길을 되짚으며 구석구석 살필 것이다. 어쩌면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다 벅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나무에 곱게 감겨있는 자신의 목도리를 발견하고는 행복감으로 한 걸음에 뛰어올 것이다. 빨간 불을 더 빨갛게 물들이며. 친구의 자리.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곁에 다가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마음을 나누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시간에 쫓기어 세상에 쫓기어 잊고 잊히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네가 나에게 선물해 주었던 기억들, 우리가 함께 만들었던 추억들은 아직 여기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기에 비록 지금 함께가 아니라 해도 잊은 것도 잊힌 것도 떠나간 것도 아니다. 엄마 냄새. 나의 기억 속 남겨진 공간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신다. 어느 날인가 소파에 누워 주무시는 어머니의 옆에 정말이지 오랜만에 누워봤다. 너무 커버린 나와 너무 작아지신 어머니. 그래도 안아주시는 손길은 따스한 품과 엄마의 냄새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린 시절 느꼈던 그대로였다. 너무 커버린 나는 작아지신 엄마의 품에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 이 글을 읽으니까 문득 엄마를 안아주고 싶네요. 오늘은 며칠 만에 엄마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봤는데 엄마 날은 엄청 더웠는데요. 친정 부모님께서 요즘에 일을 접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득 궁금해서 뭐 하고 계시나 전화 드렸더니 글쎄 낚시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웃음이 났어요. 더운데 뭐를 잡는지 그냥 상상만 해도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지께서 낚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괜시리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싸우지 마세요. 참 어린 시절 부모님의 싸움을 많이 보기도 했죠. 근데 이건 저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러고도 40년 넘게 사셨어요. 부모님이 작아졌다고 느껴지는 순간들.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는 말씀에 괜히 겁이 덜컥 날 때,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란에 내 이름을 적어 넣을 때, 어릴 땐 당연히 부모님이 해주시던 일을 지금은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간판이나 메뉴판, 신문에 있는 작은 글씨들을 큰 소리로 읽어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걱정이 될 때, 엄마가 만들어주신 반찬의 간이 점점 짜질 때, 의자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잠에 드시는 모습을 바라볼 때, 옛날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하실 때, 문득 부모님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님의 어깨가 점점점 좁아지시죠. 기울어지시고 내려가시고 마음이 안 좋아요. 부모님을 뒷모습이란 그 뒷모습을 본다는 마음 자체가 저는 그래서 뒷모습을 조금 안 보려는 편이에요. 볼 일은 많은데 가까이 사시기 때문에 언제든 찾아뵐 수도 있지만 저 스스로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저 먼저 등을 돌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 꼭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도 드네요. 언제나 부모님은 높이 계시고 우러러보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측은해지는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열정의 온기. 신났네요. 열정이 많은 그 에너지가 노랑하면 희망, 열정, 사랑 그런 것도 느껴지죠. 색깔 자체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작업실에는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동안의 나아감에 대해, 그로 인해 배운 점들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분명 즐거웠던 경험들, 우연히 맞닿은 인연들, 각자가 맡게 된 새로운 일로 인해 배우고 느낀 경험들,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또 새롭게 생겨난 꿈과 해야 할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얼굴은 생기와 열정으로 어느 때보다 반짝거린다. 상대방의 일에 대한 꿈과 열정은 내게도 전염된다. 열띤 흥분과 두근거림이 어느새 나에게도 전달된다. 저만치 미뤄두었던 꿈들을 나도 한번 하고 꺼내보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된다. 거친 바람에 떠밀려 뒤로만 계속 뒷걸음질 치는 것 같다가도 함께 걷는 동료들의 건넨 손을 잡고 전해오는 그 온기에 다시 한번 앞으로 걸어가 보자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이다. 너는 알까? 가장 슬프고 우울한 날에는 너는 한결같고 하염없는 마음으로 나에게 깊은 위안을 준다. 너는 알까? 작은 너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비가 전해주는 메시지. 서로가 서로를 모를지라도 비가 오면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도 못한 곳에서 만난 웃음 표시는 보는 사람의 입가에도 미소를 만든다. 말의 홍수. 대화란 두 사람이 마치 배드민턴을 치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리듬감을 가지고 통통통 그렇게 주고받을 때 즐거움과 의미가 생기는 것. 가만가만 다가와. 생각이 많던 날 가만가만 다가와. 무릎 위에 가만히 머리를 올려놓는 순간 너와 나는 말을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는 전해졌다고 믿는다.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모든 마음이 전해지진 않는 것처럼 다른 언어를 쓴다고 해서 소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손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말한다. 그렇게 온몸으로 하는 말들은 상대방에게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온전히 전달된다.
때론 몸의 언어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도 있다. 사랑이 전해지는 순간들. 너는 내 인생의 다행이야. 괜찮아.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다 잘 될 거야.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가 태어난 이유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야. 서로의 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연인. 뒤뚱뒤뚱 위태롭게 걷는 아이의 뒤를 가만히 따르는 엄마. 결혼식 날 신랑에게 딸의 손을 건네고 돌아서는 아빠의 촉촉한 눈가. 앞치마를 메고 음악을 들으며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치우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오르는 노부부의 다정한 뒷모습. 너의 존재.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 아름답다고 말하면 정말 아름답네 라고 대답해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힘들다는 투정에 조금만 더 힘내라며 손을 꽉 잡아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 한숨같이 뱉은 말이 혼잣말로 허공에 사라지기 전에 소중히 받아주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것.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여기서는 동물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람의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 든든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도 생각만으로도 참 든든한 마음이 생겨서 큰 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라기보다는 이제 함께, 더불어. 그래서 세상살이는 함께라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너의 마중. 마음을 나눈다는 건 길을 지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알아봐주는, 그리고 또 반갑게 맞아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 쉽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전부가 된다는 것. 하늘의 별빛, 땅의 사람빛. 불이 꺼지면 까맣게 어두워져서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둠을 덮고 있던 것들이 눈에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는 것들. 마음의 자리. 인간은 텅 비어있는 채로 태어난다. 선을 긋지 않은 새하얀 종이, 아직 연주되지 않은 음악, 안이 텅 비어있는 파이프, 바람을 불어넣지 않은 풍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가방같이 그 텅 비어있는 곳에 삶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들과 쌓아간 여러 가지 기억들, 시간을 버티며 얻은 경험과 생각들을 매일 채우고 버리며 살아간다. 사랑은 다시 기억된다. 서로를 점점 알아간다는 것. 시간을 그리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 때로운 행복에 넘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떨림의 순간들. 100% 행복했던 기억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기억인가요? 온 마음으로 행복했던, 인생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마음에 담고 과거의 기억들을 곱씹으며 더 이상 100%의 행복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100%의 행복이 있을 거라 믿으며 조금씩 조금씩 보태어지는 행복을 느끼지만 영영 100%의 행복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100%라는 것이 있긴 한 걸까요? 모를 일이군요. 사랑. 때론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사람보다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 더 위로가 된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친구들에게도 아주 어렵게 서서히 마음을 열 수 있었던 나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들어와 버린 그가 조금 버겁고 부담스러웠다. 내가 갖고 있는 특이한 지점과 부끄러운 부분들, 슬픔과 모순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런 비밀들을 알아버리면 사랑하는 그가 금세 도망가 버릴까봐 무서웠다. 행복한 척, 강한 척, 밝은 척 연기했다.
하지만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내가 그렇게 느낄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렇게 느꼈다. 그는 나에게 왜 솔직하게 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무언가 둘 사이에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의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이 힘이 들었다. 친구에게는 물론 연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내가 고안해낸 방법은 상대방의 인중이나 이마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니면 귀 너머의 공간에 시선을 두었다. 그러면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왜 내가 자신의 눈을 바라보지 않을까 의아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다. 자신의 눈을 바라봐 줄 때까지. 어느 날인가 나는 비로소 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 안에 내 얼굴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나의 눈을 바라보고 내가 그의 눈을 바라보면 서로의 눈동자 가득히 서로의 모습이 담긴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야 나는 어떤 사람과도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나에게는 그냥 시간이 조금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투명한 물에 물감을 풀면 그 색깔이 물속에 서서히 번져가듯 그렇게 나의 삶에 스며들어 주기를 바랬다. 그는 그렇게 했다. 내가 와 좋다 하고 말하면 응 좋네 하고 말했다. 내가 웃으면 그도 웃었다. 어떤 일이 하고 싶다고 말하면 하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말했다.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울고 있으면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꼭 잡아주었다. 늘 곁에 있었다. 자신을 당장 이해해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다. 그저 옆에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은 큰 힘이 된다. 때론 내리는 비를 막아주는 사람보다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 더 위로가 되는 것이다. 삐뚤음하게 서 있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삐뚤어져 있던 자신의 삶이 당장 똑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온통 핑크빛이 되면서 꽃이 휘날리고 두 사람만을 위한 BGM이 흘러나오지도 않는다. 두 사람 모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서로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삐뚤어져 있던 내가 삐뚤어져 있는 당신을 만나 함께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란 나를 잃지 않으면서도 너를 생각하는 것,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를 탓하지 않는 것, 혼자 있어도 너를 생각하면 두근거리는 것,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그럼에도 말을 해야 전해지는 것, 두려운 순간에도 용기를 내는 것, 서로가 존재함에 감사하는 것, 항상 누려왔지만 처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큰 행복을 주지만 또한 잔혹한 상처를 남기는 것, 아플 줄 알면서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정의하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것. 사랑이 시작되는 곳. 그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한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퍼지던 미소를 보았다. 찰나의 순간에 눈에서 반짝하던 빛을 보았다. 나는 그 순간 이런 나라도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받았던 몇 번의 상처로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사랑을 하면 자꾸만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진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눈길이 마주치면 부끄러워 얼른 다시 고개를 돌린다.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하지만 내 마음을 너무 다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마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뒤범벅되어 설렘과 절망이 한 곳에 자리 잡는다. 덜 사랑하느니 전력으로 사랑하느니 하는 계획 같은 것은 저편으로 밀려나 버린다.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눈동자 가득히 내 모습이 담긴다.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닐까. 그의 선물.
꽃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저 꽃 받는 거 엄청 좋아해요. 꽃을 받아본 지가 조금 된 것 같아요. 꽃 받고 싶어요. 아무 날도 아니지만 문득 상대방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는 일. 꽃병에 꽂아둔 꽃을 바라보며 문득 꽃을 보며 나를 떠올린 그대를 생각하며 미소 짓는 일. 기억에 남는 선물들에 대하여. 아무래도 어색함이 느껴지는 손글씨로 적혀진 사랑스러운 편지. 내가 그려달라고 하도 졸라서 당신이 서툴게 휴지에 그려진 내 얼굴. 언젠가 좋아한다고 지나가듯 말한 걸 기억하고 선물해준 알로카시아 화분. 당신이 나에게, 내가 당신에게 새롭게 붙여준 민망하지만 귀여웠던 애칭들. 신중하게 고르고 고른 좋아하는 음악이 가득 담긴 mp3 플레이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뽑아서 정리한 사진첩. 모양이 똑같은 운동화. 그걸 신고 함께 걸으며 만들어간 수많은 기억들.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던 너의 눈빛. 무엇보다도 따뜻했던 너의 진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얼굴과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고 미묘한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표정과 감정들을 상대방의 얼굴에서 찾아내게 된다. 내가 스스로 잘 표현하지 못한, 심지어 나조차 미처 몰랐던 감정들까지 상대방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느새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다.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어쩌면 겨울은 사계절 중 가장 차갑고 잔인한 계절이지만 오히려 가장 따뜻하게 느껴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내 코트가 활짝 벌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굽혀 코트의 맨 아래 단추부터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했다. 눈이 소록소록 내려오다 그의 머리에 쌓이기 시작했다.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머리 위에 차양을 만들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순간들, 이런 게 사랑이 아닐까? 겨울은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추상적인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그 실체를 현실 속에서 오감으로 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절이 아닐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따스함. 하고 있던 목도리를 나에게 둘러주었을 때 전해지는 그 사람의 온기. 안았을 때 느껴지는 체온과 심장의 두근거림 등등. 다툼과 화해.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들고 걸어갈 때 한 사람이 조금 더 힘을 주어 짐을 들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짐을 조금 더 가볍다 느끼며 편안해진다. 생각보다 별로 무겁지 않잖아. 쉬운 일이네 라고 느낀다.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 힘들게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일은 언제까지도 나머지 한 사람에겐 가벼운 일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배려와 양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한쪽 사람은 곧 지쳐버리게 된다. 균형이 동등하지 않게 되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우 그 관계는 금세 무너져 버린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인 것 같다. 상대방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그저 힘든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상대가 버럭 화를 내거나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하기가 힘들다. 어떤 관계에서든 문득 나 혼자서만 너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면 상대방 역시 내가 상상도 하지도 못한 큰 배려를 하고 있었는데 눈치채지 못했을 경우가 많다. 그 배려가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일이 되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꼭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과는 특히 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들.
내게 소중한 것들이 그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단지 들어주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강요할 때, 앞에 있는 나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시할 때, 진심으로 부딪히는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 나라는 존재가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리 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하고 싶은 일을 이유도 없이 자꾸만 못하게 막을 때, 더 이상 자유롭지 않고 구속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슬픔은 어디에서 오는가? 슬픔은 늘 같지 않음에서 온다. 나는 늘 이 편에 서 있었기에 저편의 아픔을 알지 못했다. 저편에 서 있고 보니 저편에도 이 편 못지않은 아픔이 있다. 슬픔도 있다. 저편에 있었기에 저편의 슬픔을 안다. 이 편에 있었기에 이 편의 슬픔 또한 이해한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음을 다행이라 여긴다. 하지만 경험했다고, 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양쪽의 아픔을 모두 알기에 더 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몰랐다면 몰랐던 그대로 행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아팠겠구나 한다. 너도 나만큼이나 아팠겠구나. 사람은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부분도, 견딜 수 없이 지질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내보였을 때 그럼에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했다.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라 그냥 나여서 아무런 편견도 없이 나를 나대로 봐주는 사람이 진짜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어둡고 내밀한 부분도, 가장 흔들리는 부분까지도 함께 흔들리고 감당하겠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도 깊어지죠. 사랑은 저는 아픔도 겪고 사랑도 해보고 아주 뼈아픈 사랑도 해보고 슬픈 사랑도 해보고 사랑의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딴에는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눈앞에 보여야 제일 행복한 거겠죠. 제일 행복한 게 옆에 있어야 행복한데 어떻게 보면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가 숨쉬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보고 싶을 때 못 본다면 정말 슬프겠죠. 그래 사랑은 사랑에도 분류가 있고 깊이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삶과 죽음을 볼 때 살아있는 것 자체로도 그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만큼 나누고 베풀고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한답니다. 오늘은 8월 24일이었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